자, 잘 쳤죠? 자, 54페이지 보니까 4번에 도시화와 도시 문제. 요거 한번 우리 포인트를 잡아서 자, 도시화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뭘까요? 도시화는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본 거고, 도시화의 의미, 자, 도시화의 문제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도시의 생활 양식이 확대되어 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 도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선진국,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죠. 54페이지. 자,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라서 가속화 단계에 들어가서는 계속 성장하여 현재는 종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 되고요. 그러면 55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의 특색으로서 대도시 확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수도권의 가밀화 현상, 뭐 수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매스컵이나 신문지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화는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도시 문제는 뭡니까? 각종의 뭡니까? 각종의 이제 우리나라의 특히 문제점은 국토 전체의 문제에서 개발의 불균형을 우리가 있다라는 것. 도시 내부 문제는 엄청나죠. 주택가, 도로, 상하수도 문제, 환경오염, 사회 문제, 그 다음에 도시의 무질서 편찬, 스포를 현상이라고 그랬죠. 통근거리 연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은 뭔가? 대도시 인구 및 기능의 지반을 분산시킨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각종의 우리의 공사들을 각각의 공사라는 것을 각각의 지방에다가 하나씩 분산시키는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무질서한 평창을 막기 위해서 도시 계획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거. 그러면 도시와 도시의 문제는 우리가 적어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뒷장을 넘기면 그렇다면 이제 도시 문제와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봐요. 자, 3장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56페이지 지역생활권의 형성과 변화라는 게 있어요. 지역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자, 지역생활권의 형성과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첫 번째 이제 56페이지 대도시의 형성 과정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대도시 형성 과정. 형성 과정. 자, 대도시가 형성 가능한 뭡니까? 지역생활권의 확대로서 대표적으로 뭐다? 교통이죠. 그래서 1번에 교통의 발달이라는 게 하나 첨가해 놓고요. 자, 교통 발달에 따른 도시의 확대, 도보교통시대, 그 다음에 이제 마차, 전차시대, 자동차 교통시대, 지금은 지하철, 도시, 고속도로, 순환도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KTX, 일생활권 문화에 들었죠.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자, 대도시의 형성으로서 형성 원인은 뭐냐? 대도시의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의 수단의 발달, 정부의 인구 분산 정책, 형성 요인이 세 가지 형성 원인이 있다라는 거. 자, 형성 과정으로서 중심 도시 인구와 산업이 점차 주변 지역으로 분산화됨으로써 교통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의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56페이지와 관련돼서는 대도시 형성 과정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농촌 지역의 변화가 있어요. 자, 농촌 지역의 변화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이제 뭐예요? 자, 근교농업, 근교농촌의 변화, 근교농촌의 변화를 우리가 볼 거고. 자, 근교가 있으니까 뭐예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원교농촌의 변화가 있겠죠. 원교농촌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변화. 그러면 농촌 지역의 변화로서 근교 농촌의 변화는 어떨 건가? 그 다음에 원교 농촌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건교농촌 경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왜? 도시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경업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농업 형태의 변화는 영농의 다각화. 그다음에 첫 번째 낙농업이 증가하고 있다. 낙농업 요거 조심해야 돼요. 신선 낙제품을 낙제품, 즉 우유라든지 대도시 시장으로서 신속하게 운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집약적 토지 이동. 아까 집약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 3 확인해 두시고. 자, 은교농촌의 변화는 뭐냐? 바로 이촌 한도 현상이에요. 전락을 떠나서 도시화하는 현상, 이촌 한도 현상이라고 줍니다. 그 다음에 경지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인구 실출로 인한 1인당 농가당, 당입니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타가 나왔네요. 달이 아니라 당입니다. 자, 농업의 변화로서는 원예 농업과 낙농업 발달하고 그 다음에 대관령 일대, 특히 대관령 계속적으로 우리가 봤죠. 그래서 고냉지 농업과 목축업 발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해안 일대로서 꼭 채소 재배.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2번과 3번을 확인해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촌 지역의 변화로서 건교농촌의 변화와 원교농촌,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교농촌의 변화는 건교농업의 한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교농촌의 변화는 원교농업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농촌 지역의 변화라는 게 이제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뭐지? 인구 변화입니다. 자, 인구 변화로서 우리가 이제 인구 변화, 그래서 인구 변화, 인구 구조의 인구 이동,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조 나와 있죠. 자, 일본의 도시 생산 연령층이 지금 전업 인구가 많다. 농촌은 어때? 지금 고령화, 노년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농촌의 문제점은 지금 생산 연령층 인구와 전출이 많아. 전체 인구 중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라는 거. 노동력에 노령합니다. 자, 결혼 정년기에 미혼 남성이 많아 심각한 농촌 문제로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라는 거. 베트남 여자와 농촌 남성이 합격한 걸 뭐라고 그래요? 점차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에서 다원 국가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인구 이동으로서 인구 이동 요인은 별출 요인인 자, 생활 환경 약화 등 전철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 지적을 한번 넘겨보시죠. 그래서 흡입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흡입 요인은 뭐예요? 취업의 기회. 농촌보다는 도시가 취업의 기회가 많고 교육의 기회 등 인구의 진입을 초래하는 요인이 흡입 요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도시의 인구 이동 요인으로서 남성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높고 여성은 가정적 요인이 가장 높고 있다. 그래서 도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구 변화를 봤습니다. 자, 시기별 인구 이동의 특색. 그거는 일제강점기, 간복 후 6.25 전쟁 후, 그 다음에 1960년대 이후와 1990년대 이후 거기 측면에서는 한번 점검은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인구 변화와 관련돼서 제일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기에서 인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거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놔야 됩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자,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 인구의 노령화라는 거예요. 노령화. 그래서 인구의 노령화. 자, 인구가 노령화로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구 부양지수라는 게 있어요. 인구 부양지수는 자, 대표적으로 청장년층 인구 분해, 그 다음에 유소년층. 얘네들은 우리 생산력이 없죠.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 플러스 노년층.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인구 부양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 부양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그걸 체크해 놓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대책은 뭐냐? 노인 복지 시설이 확충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인구 노령화되고 있다라는 거. 자, 65세. 우리가 정년이 62세 이 정도 되죠. 그러면 재취업의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업 개념을 창출시켜야 되는 게 대표적인 대책으로서, 그래서 1번 인구의 노령화, 고령화 사회. 요거는 한번 꼭 우리가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와 농촌의 인구 문제, 그 다음에 인구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성비 불균형을 많이 이루고 있다. 이거는 원인은 남아 선호 사상으로서 남초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대책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 인구의 노령화, 이거는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입지 선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파트 4, 환경 문제와 이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4편을 우리가 보죠. 4편 무슨 문제입니까?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 자, 좌편으로서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로서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님피, 팀피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1장 환경 문제의 확산 이렇게 돼서 첫 번째에 대해서 제1장이죠. 자, 1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의 확산 이걸 우리가 볼 거고요. 자, 2장에 대해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환경보전.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갈등. 자, 여기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여기에서 3장입니다. 지역개발과 갈등에 대해서 장수로 본다면 아마 우리가 4편에서 우리가 등록해 볼 거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 그래서 제1장 환경 문제와 확산, 그 다음에 제2장 지역개발과 환경 보전, 제3장 지역개발과 갈등. 그래서 우리 이제 자 60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제1장 관련돼서 환경 문제의 확산으로서 자 제1절 환경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서 환경 문제라는 게 있고요. 아마 환경 문제의 개념은 뭐냐? 환경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인 자연적 환경의 문제와 인문 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으며 인간의 생활 영향에 미치는 모든 요소들, 특히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인간과 환경 고운 한번 읽어보시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 원인이 나와 있네요. 자,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수요가 증가하였고 자원 소비량 및 폐기물이 증가가 하였다. 산업화로 인해서 화석연료,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의 사용과 오염물질 및 산업 폐기물의 배출이 증가했다. 자, 도시화로 인해 녹지가 감소하여 자정 능력이 약화되고 쓰레기나 생활하수도의 오염 배출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형으로서는 이제 환경무형, 이제 대표적으로 대기 오염을 볼 거고, 대표적으로 수질 오염, 그 다음에 토양 오염, 소음과 진동, 악취들, 환경 파괴와 관련돼서 열대림 파괴, 그래서 화전 농업으로 인해서 자 탄소와 관련돼서 오존층 파괴가 있고요. 사막화 현상, 토양 침식. 그 다음에 도시화로서 쓰레기 및 생활하수 등의 증가, 녹지 감소에 따른 자정 능력이 약화되고 이상기후, 엘니뇨 많이 들어봤죠. 라니냐 등 이런 형태에서 그래서 유행들과 관련돼서 환경오염, 그 다음에 환경 파괴, 도시화, 이상기후, 엘니뇨, 라니냐 현상들입니다. 유형은 우리가 살펴봤죠. 자,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그러면 대기오염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기오염, 공기죠. 자, 대기오염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서먹어가 있어요. 연기환경 합성어가 바로 서먹어 현상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기오염으로서 산성비,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구온난화. 이거는 한번 꼭 체크해 놔야 돼요. 그래서 대기층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질소, 수증기 등의 농도가 높아져 온실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현상.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 침수, 기후의 변동, 홍수, 가뭄 등 이산기후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북한 개선을 북상, 난류성 의조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환경오염에서 대기오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요거
지구온난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존층의 파괴,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대기 오염이 있으니까 이제 물이죠. 그래서 수질 오염이라는 게 있네. 자, 수질 오염. 자, 수질 오염의 대표적인 오염은 뭐예요? 산업 폐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종 출산 폐수, 그 다음 선박의 폐유, 그 다음에 화학비료, 농약, 대기 오염 등의 물질 오염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오염 물질은 영양육류, 그렇죠? 그 다음에 중금속 등 유기물입니다. 영양은 부영양화 현상이 초래되고 적조, 갈조, 록조, 현상, 중금속 오염 등 영양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영양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수질 오염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양 오염이 있습니다. 자, 토양 오염과 관련돼서 산업폐수, 생활하수, 산업폐기물, 농약, 비료, 대기 오염 물질 등 오염 현상은 토양의 지력이 약화되고 토양의 산성화, 그 다음에 축적성 유동이 유발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사막화 현상.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사막화 현상도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현상? 사막화 현상. 자, 사막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 충청도에서 지금 비가 많이 안 오고 있죠. 가물어서 점차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사막화 현상으로서 우리가 사막이 된다면 바람을 불면 무슨 현상으로 인해집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흙먼지, 대표적인 그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게 바로 항사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사막화 현상, 항사, 요 특징들. 그래서 가로 5번과 관련돼서. 요즘은 유전자 검색과 관련돼서 대표적 환경 호르몬, 그래서 6번 환경 호르몬, 다이옥신 등의 유해화학 물질이 사람, 가축, 식물의 몸에 축적되어 내분비샘을 교환시켜 암수의 혼란이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과 관련돼서 여기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뭡니까? 지구온난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막화 현상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항사 현상과 관련돼서 꼭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환경 문제의 확산입니다. 자, 확산이 지금 점차적으로 상승비의 확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하천의 오염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사능의 유출로서 대표적으로 방사능 유출, 그 다음에 유류 유출로서 각종의 어업의 피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어도 상승비의 확산, 국제 하천의 오염, 방사능 유출, 유류 유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 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환경 문제에 점차 확산되고 있고, 그러면 전 지구적 규모의 환경 문제가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해 들어갈 건가? 그래서 자, 전 지구의 규모의 환경 문제 첫 번째 사막화 현상, 역시 사막화 현상이 이루어지게 있네. 자, 한번 체크해 두셔야죠. 가다 목축과 경작, 이상 기후 등으로서 사막 주변의 산림이나 농경지가 한평해짐, 사막화 지역으로서 지구 표면의 3분의 1에서 사막화 진행이 되고 사헬지대와 중앙아시아 고비 사막 주변 등 그래서 사막화 현상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의 지구 온난화 현상,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서 연료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라든지 메탄, 불연가스 등 온실 기후 자체가 증가함으로써 평균 기온 상승이 하는 게 대표적인 지구 온난화 현상. 이렇게 이제 지금 확인해 줘야 돼. 그러면 오존층 파괴, 특히 프라운가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층권의 이전 오존의 파괴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막화 현상,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현상,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그래서 전 지구의 규모의 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생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4페이지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성.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 감소.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요인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대한 환경 문제의 대책은 어떻게 될 건가? 개인 차원입니다. 환경의식이 변화가 되고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합성세제 사용을 억제해야 된다. 기업 차원에서는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오염 미출, 배출을 억제해야 된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자, 국가 차원으로서 환경정책 수립, 환경기준 강화, 철저한 감시와 규제. 자, 세계 차원에서는 각종 환경 해박 체결하고 환경단체와 비정부 기구의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 환경해박,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끌어보죠. 저 신문지상에 뭐다 람사협약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람사 이거는 갯벌과 섭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갯벌 섭지와 관련돼서 갯벌과 섭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약을 이룬 게 바로 람사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 우리가 람사 현상 섭지 그러면 강원도 인접은 대암산 영재늪 이게 물론 협약 등록으로서 섭지로 등록되었다라는 거 람사 협약 그러면 람사 협약 그 일환에 있죠. 요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갯벌과 섭지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바젤 계약입니다. 바젤 계약에서 바젤 협약. 자, 바젤 협약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예요? 유해 폐기물입니다. 유해 폐기물.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해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국제적인 최초의 환경 협약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젤 협약 그러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협약 출전하고 특히 방가로 이번에 최초의 범세계적 환경 협약이라는 거 요거 하나 딱 잡아놔야 돼.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이렇게 한번 요거 자주 출제됩니다. 상식적으로 람사 현상 그러면 갯벌과 뭐 협약과 관련돼서는 갯벌과 섭지. 그다음에 바젤 협약과 관련돼서는 이제 유해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최초의 범 국제적 환경적 협약이라는 거 최초의 바젤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놔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교토 의정서라는 거 있어요. 교토 의정서 자, 교토죠, 교토. 교과서 기본서는 교토 의정서라는 게 있네요. 자, 요 교토 의정서는 최초의 기후 협약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놔야 돼. 그래서 기후 협약이다. 기후 그러면 교토 의정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리우 환경회의라는 게 있어요. 리우 환경회의. 자, 이거는 이제 환경이 지속할 수 있는 한도에서 경제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천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줄 한번 닦아놔요. 자, 65페이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천. 가능한 개발의 실천. 실천해가지고 뭐라고 나왔어요? ESSD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어요. 자,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자, 몬트리올 의정서. 이거는 뭡니까? 첫째 오존층과 연관이 있어요. 오존층 파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아까 생물의 종이 다양성이 감소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표준 회합이 있어요.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그래서 협약.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 환경 협약과 관련돼서 포인트 하나 잡아놔야 돼요. 이게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람사 현상, 갯벌과 섭지. 자, 그다음에 유해 폐기물, 바젤 협약. 그다음에 교토 의정서, 기후 협약. 그다음에 리우 환경회의에서 지속 개발 실천한 뭐예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천, 리우 환경회의. 몬트리올 의정서, 그다음에 오존층의 오존층 파괴 보호 관련돼서 생물성 다양성 보존 협약.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꼭 체크해서 한번 암기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46페이지 3번 우리나라에 가입한 주요 국제 환경 협약에서 요 1번 가로 1번부터 가로 6번까지를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번에 국제기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UNEP가 있어요. 그거는 유엔 환경계획으로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UNF. 그다음에 UNCSD, UN 지속개발위원회로서 아젠다 21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각국의 이행 사업을 감독 및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는 아젠다 21에서 리우 선언의 실천 계획. 리우 선언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 환경 자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천. 그래서 리우 선언의 실천 계획 환경 보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행동 지침이 바로 아젠다 21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환경 문제 확산으로서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꼭 우리가 잡을 거는 아까 서모고 요거 상식 하나 잡아놓고요. 61페이지. 그 다음에 3번에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3번에 오존층 파괴.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 4번에 삼학화 현상. 요거 한번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항사 현상.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63페이지 제2절 보니까 전 지구적 규모 환경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사막화 현상 원인과 대책,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현상 원인과 대책, 영향,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에어전나 봐봐요. 자, 갯벌과 섭씨 그러면 람사 현상, 람사 협약 아주 좋아요. 막 들리네요. 자, 유해 폐기물 그러면 바젤 협약 좋아요. 자, 기후변화 협약 그러면 교토 의정석 좋아요. 그 다음에 리우 환경행위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 하랬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천. 그래서 아젠다 21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 오존층 파괴 그러면 몬트리올 의정석.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이 정도만 잡아둔다면 이 파트와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서 특히 환경 문제 확산에 대해서 봤고요. 그럼 특히 이제 제2장과 관련돼서 지역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